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아까 본 뮤지컬은 완전 인생 뮤지컬이었어. 아직도 전율이 끊이지 않는다. 응?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오늘 만났을 때부터 데이트에 집중도 못하고 안절부절 혼자 고뇌에 빠졌다가 한숨 쉬었다가 왜 그러는데?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말고 뭐든지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 어, 자기야, 이건 상이야기가 좀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입이 안 떨어져. 답답하게 자꾸 그럴래?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여기 나보다 더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있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털어놔, 어? 그래야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뭘 알아야 위로를 하든 도움을 주든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게 있잖아. 사실 나 자기랑 결혼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니 하고 싶다고 너무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말 자체를 꺼내는 게 맞는가 싶고, 그렇다고 하기엔 또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그럼 자기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 어? 자기야, 그럼 요즘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은 얼굴이었던 거야? 진짜 귀엽다,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서 어떡하지, 정말? 자기야,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또 자기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자기 말대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주긴 싫었거든. 그런 문제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바보야. 응? 자기도 나랑 결혼 생각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자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자로서 참 한심하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말도 못 꺼낸다는 게. 오늘 데이트도 아직 월급 받기 전이라고 풀코스로 자기가 썼잖아. 그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낼 수가 있겠어. 죽어도 입도 못 열지. 자기야, 남자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취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려 하는데 당연히 여자가 먼저 사회생활을 하는 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게다가 난 자기보다 4년이란 시간을 먼저 돈 벌기 시작했잖아. 그럼 자기보다 내가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같은 맘인 게 중요하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돈을 쓰는 건데 누가 쓰는 게 뭐가 중요해? 결혼이란 게 돈도 많고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결혼한 다음에 둘이 힘 합쳐서 돈 벌고 모아도 늦지 않아. 아이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대충만 따져봐도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잖아. 예식장에 스드메 신혼집까지 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어떡해. 게다가 자기는 대표님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고 결혼식엔 거래처 사람들이나 직원들도 올 텐데 어느 정도 급은 맞춰야지. 너무 후줄근하게 식을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난 우리 자기한테 늘 최고인 것만 해주고 싶단 말이야. 뭐든지 최고인 게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망과는 다르게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참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자기한테 미안해. 참 자꾸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실까? 자기야, 자기 말대로 나 대표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라고 뭐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게 아니란 거 잘 알잖아. 나도 연극판에서 힘들게 살다가 연기 그만두고 밑바닥부터 열심히 시작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기가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 나도 힘들어 봤고 돈 없어도 봤어. 특히 자기는 취업한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더욱 그런 고민할 수 있지만 나한테까지 돈 때문에 소갈이 하지 말자. 알겠지? 난 오히려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싶단 말 해준 것만으로도 나라 긁듯이 기쁜걸?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자기랑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말 나온 김에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게 어때? 자기도 한참 생각하다가
어렵게 뱉은 말일 거 아니야. 나도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쭉 생각했었거든. 너무 좋아. 난 아무 능력도 없는 남자라서 자기한테 집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자기만 괜찮다면 나도 정말 당장이라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인사드리고 좋은 점수 따서 사랑받는 사위가 될 거야. 두고 봐. 당연하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자기한테는 무장해제가 될 정도면 엄청난 사랑둥이라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마 입이 광대까지 찢어질걸?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나야. 어머님이 나 나이 많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젊은 아들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시기라도 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자기야. 우리 엄마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엄마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 차이가 뭐 대수야? 연예인들 봐. 이 동갑이 훨씬 넘는데도 결혼하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4살인데 뭐.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천생연분이니까 오히려 좋은 거지. 그리고 사실 나 만나는 사람 있고 진지하다고 자기에 대해서 미리 말한 적이 있는데 엄만 자기가 아깝다면서 나한테 잔소리만 엄청 늘어났었어. 우리 엄만 자기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럼 다행이고. 어머님이 나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 귀한 아드님을 나한테 양보해 주시는 건데 내가 더욱 고생시키면 안 되지.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맘만 그대로 유지해. 돈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다고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내 사람 하나 데리고 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겠지? 집도 내가 마련하면 되고 다른 것도 부족하면 내가 더 쓰면 되니까 결혼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진짜 내가 전생에 나를 알고 있나. 어떻게 자기같이 멋진 사람이 나한테 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여자가 내 여자친구고 결혼을 할 사람이라니. 내 평생에 쓸 행운을 자기 만났는데 다 쓴 게 분명해. 자기야,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내가 정말 잘할게. 몇 주 뒤. 아이고, 어서 와요. 사진으로 본 거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네. 봉균이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성미 씨 얘기를 하도 들어서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아요.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인사하겠다고 집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동생 김지혜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남처럼 어렵게 대하시면 제가 더 불편하잖아요. 네? 지혜 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외동이라 동균 씨한테 지혜 씨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루빨리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한테도 여동생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어렵게 대하지 말고 편하게 언니라고 생각해줘요. 알았죠? 네. 죄송해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 불쾌하시다면 제가 새로운 호칭을 생각해 볼게요. 불쾌하긴 뭐가 불쾌해요. 당연히 괜찮죠. 어차피 가족이 되면 계속 얼굴 보고 지낼 텐데 지금부터 언니 동생 사이처럼 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죠 아가씨? 그러니까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아이고 참 성격까지 호탕하고 좋네 그래.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내 아들이랑 만날 수가 있지? 동균이 너 평생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내세울 거라고는 아직 젊다는 것밖에 없는데 어딜 가서 이런 대단한 여자를 만나. 아유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없어. 아이 참 나도 알아 엄마. 꼭 그렇게 아들한테 팩트 폭행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다른 엄마들은 아무리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던데 엄마는 참 이상해. 지혜 너도 언니 노래 부르더니 막상 보니까 긴장했나 봐. 더듬지도 않던 말을 계속 더듬네? 그렇게 좋아? 에이씨 조용히 해. 이렇게 이쁘고 잘 나가고 멋진 언니를 만났는데 당연히 긴장하지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 오빤 진짜 삼보일배 하면서 다녀라.
내 오빠지만 언니가 너무 아깝다, 진짜. 가족끼리 너무 화목해서 보기 좋아요. 이래서 동균이가 밝고 멋지게 켰나 봐요.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제가 동균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까 봐 혼자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님. 지금보다 너 어떻게 잘해. 난 저놈 자식 만나주는 것도 고마웠는데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인사까지 와주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어떤 여자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어? 온 돈도 없을 텐데. 그게 다 성미가 이해심도 넓고 능력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란 거 나도 잘 알지. 그 요즘에 여자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그게 흠이 되나? 오히려 자기보다 어린 남자 데리고 살면 다들 부러워하지 뭘 그래. 나도 능력만 있었음 떵떵거리면서 나보다 훨씬 어린 남자랑 결혼했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엄마. 아니, 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아빠가 엄마 첫사랑이었다고 할 땐 언제고 다른 남자는 무슨? 참나. 아빠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 잃어버릴 거야. 언니. 죄송해요.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인지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얘는 장난도 못 치니. 아유, 기집애. 그나저나 배고플 텐데 빨리 밥부터 먹자. 그 성미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사실 내가 우리 동균이 어릴 때부터 바깥 음식을 잘 안 먹이면서 키웠거든. 집밥을 먹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애가 잔병치레도 없고 보기보다 더 튼튼하잖아? 아유,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 동균이 밥은 꼭 집밥을 해서 먹였으면 좋겠네. 성미도 집밥만큼 건강하고 좋은 음식은 없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치? 아이 뭐 정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대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해서 먹일게요. 저희 엄마도 제가 어릴 때부터 집밥이 건강에 좋다면서 늘 손수 해먹이셨어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더 익숙해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님 말씀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100점이다 100점. 내가 워낙에 싱겁게 먹이다시피 해서 간을 약하게 해야 될 거야. 그거 말고는 따지거나 가리는 거 하나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줘도 잘 먹어. 성미가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마음이 놓이네. 성미 앞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고 키만 컸지 아직 애야 애. 얼마 전에 악몽 꿨다면서 무섭다고 안방까지 기어들어왔다니까. 데이트하러 나갈 땐 또 어떻고. 이 옷이 나은지 저 옷이 나은지 수십 번을 갈아입더니 결국엔 내가 정해준 옷으로 입고 나간다니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지 뭐. 어머, 제 앞에선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의외네요. 그래도 어머님은 다 큰 아들인데도 어머니 없이 못 사니까 좋으시겠어요. 그게 다 어머님을 위해 애교 부리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부모님께 애교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동균이가 어머님한테 하는 행동 보면 엄청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흐, 그치? 내 친구들 중에 자식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없어. 내가 워낙에 젊은 마인드로 살기도 하고 내 자식이지만 푸치썸도 좋고 이쁨 받을 짓을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흔한 반항 한 번을 한 적이 없다니까. 성미도 동균이랑 결혼하면 말 안 들어서 속 썩는 일은 없을 거야. 한 가지 걱정이. 아유, 직장을 들어가서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였는데 성미같이 능력 좋은 여자가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니? 들어보니까 동균이 일하는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대형 카페 대표라면서 지점도 여러 개나 갖고 있고. 어쩜 얼마나 야무지길래 그 나이에 벌써 대표가 됐어. 처음에 시작할 때야 동균이가 모은 돈도 없고 그래서 성미가 힘들겠지만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면 동균이랑 힘을 합쳐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성미가 많이 돈 쓴다 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진 말아주렴. 내가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인데 아직 우리 지혜도 어리고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성미가 편하게 시집 오게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을 생각이니까 미안하단 말씀하지 마세요. 동균이 아직 어리지만 전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들께 손을 벌리면서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전 제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었거든요. 이러려고 벌지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동균이랑 결혼해서 살 신혼집도 슬슬 알아보고 있고 또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도 제가 부담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가족인데 아가씨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셨죠? 아유 참 말만으로도 고맙다. 애들 아빠도 성미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하필이면 지방에 출장을 가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우리끼리만 보게 된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라. 아, 내가 참 착하고 마음도 넓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잘 전달해 줄게. 우리 지혜도 성미처럼 멋진 여자로 커야 될 텐데 대학 졸업하고 갈피를 못 잡아서 그냥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했으니 원. 지금 만나고 있는 놈도 어찌나 똑같은지 나 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이 어머님 젊을 때 그러지 언제 그러겠어요. 아직 아가씨 나이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직 즐기기만 해도 모자랄 때잖아요. 전 그럴 수 있는 나이란 게 더 부러운걸요? 연애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해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기준도 잡히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가씨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맞아. 언니도 내 편 들어주잖아. 지금 만나는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흥, 자꾸 내 남자친구한테 뭐라 하면 나 완전 삐진다. 얼씨구, 남친이 그렇게 좋냐? 엄만 다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뭐가 있다고. 절 좀 들어라, 절 좀. 참나, 지는 자기도 언니 만나기 전까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으면서 그런 적 없단 듯이 입 싹 닦아버리냐? 오빤 나보다 더 한심하게 살았었거든.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오빠나 평생 엄마 말 듣고 살아. 이것들이 진짜 성미 앞에서 창피하게 왜들 싸우고 그래? 니들이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던 어린애들인 줄 알아. 동균이 너는 결혼까지 앞둔 놈이 유치하게 동생한테 시비는 왜 걸기는. 지혜 너도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온 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니? 엄마는 엄마 품에서 오빠 내보낸 지 오래됐으니까 너도 그만 정신 차리고 엄마 품에서 나갈 채비나 해. 1년 뒤 현재. 자기야, 여기 어때? 내가 봤던 집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오죽하면 처음 네 집을 보고 간 날에 내가 여기서 자기 출근할 때 배웅하는 꿈을 꿨다니까. 신기하지? 아마 우리랑 이 집은 운명인 게 확실해. 그래서 자기 놀래켜주려고 바로 계약했어. 나 잘했지? 집 엄청 좋네. 집이 정말 너무 좋다. 어머, 아니,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미리 말이라도 하고 계약할 거 그랬나? 아이, 자기야, 어떡하지?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결혼 미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집까지 계약했는데 진짜 미안해. 무슨 소리야? 결혼을 미뤄야겠다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자기야, 우리 식당도 예약한 지 오래고 곧 웨딩 촬영도 하는데. 있잖아, 자기야. 지혜가 임신을 했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반 미쳐서 살더니 여기 사고를 쳤어.
이미 임신한 지 2달도 넘어서 뭐 어쩔 도리도 없고 낳아서 키울 수밖에 없잖아.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 미혼모 만들 수 없다고 그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애 더 불러오기 전에 식부터 올리자 그랬어. 우리 집 사정에 연달아서 결혼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니까 나보고 결혼을 미루라고.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한테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동생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아, 세상에 그럴 수가. 뭔가 불안하다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일단은 그만 울어. 이렇게 운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없잖아.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울어. 알겠으니까 뚝 그치자.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울어버리면 어떡해.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아버님이랑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지. 지금 식장이고 뭐고 예약이 문제가 아니네. 일단 어머님 댁으로 가자. 가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어. 우리 집 지금 완전 초상집이라 안 가는 게 나을 거야. 아빠도 놀라서 출장 중에 돌아오셨고 지혜랑 엄마는 울기만 해. 엄마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못할 것 같다면서 나한테 전화라고만 그랬어. 이러다간 우리 엄마 쓰러질까봐 걱정을 했다. 자기 말대로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말인데 식장 알아볼 시간도 없을 만큼 한시가 급하니까 우리가 예약했던 곳에서 식을 올리게 해주면 어떨까? 자기한텐 정말 염치 없지만 자기도 같은 여자로서 어떤 마음일지 알잖아. 결혼 과정은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 대신 지혜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 마음은 어때? 우리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겠다고 이것저것 취소해버리면 환불은커녕 위약금만 들 텐데. 그 생돈 날리지 말고 그냥 지혜네가 할 수 있게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지혜네 매부가 아직은 돈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 차차 상황이 나아지면 달라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자. 자기한텐 그 돈이 없어도 상관없잖아.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릴 위해서 예약했던 식장과 드레스를 아가씨 보고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발품 팔면서 돌아다닌 줄 알아? 그리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꽤 큰 금액을 결혼에 쓴 건데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텐 또 어떡하고 자기라도 내 생각 좀 해줘야지. 알지.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버리니까 생각해놓고 다 막혀버려서 머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죄송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애는 살리고 봐야 되니까. 엄마도 오죽했으면 자기한테 그런 부탁할 생각까지 했겠어. 너무 미안해서 직접 말은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시킨 거잖아. 자기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알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모르겠어? 자기도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나를 봐서라도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아빠 이해 좀 해주라. 미안하셔도 그렇지. 차라리 자기 시키지 말고 어머님이 직접 나한테 부탁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허탈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말씀은 다 잘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큰일들은 자기 뒤에 숨을 수가 있어? 나도 드디어 결혼식 올린다면서 얼마나 들뜨고 설렜었는데. 정말 어머님한테도 자기한테도 서운하네.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자기야. 나라고 이런 말 전하는 게 쉬웠겠어. 오죽 힘들었음 집 계약했다고 신나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겠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친동생처럼 이뻐하던 지혜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내가 결혼 미룬 만큼 더 잘할게.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며칠 뒤.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자기 가게에 있냐고 여쭤보셔서 그렇다 했더니 바로 출발하셨나 보더라고. 나한테도 쇼핑몰에 와서 연락했어. 힘들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 성미가 일하는 곳 가보겠다고 말만 했지 한 번도 와주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와봐야지. 할 말도 있고 해서. 네? 하실 말씀이라뇨? 혹시 아가씨 일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동균이한테 다 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속상하고 서운했던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말씀하기 힘드셨음
그런 얘기를 동균이 통해서 부탁하셨을지 이해도 다 됐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다가 어머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보다 아가씨가 식을 먼저 올리는 게 맞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알아볼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예약한 것들 아가씨한테 대신하라고 전해주세요. 아휴, 성미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미안해 미치겠구나. 그 내색은 안 하지만 우리한테 많이 서운했을 거란 거 잘 알아. 그런데도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다른 이유라면 너희 결혼을 미루면서까지 이럴 일이 뭐가 있겠니?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임신부터 덜컥 해버렸는데 엄마가 돼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진작에 찾아와서 직접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네.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해 성미야.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한테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차분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셨고 알겠다고 해주셨으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가씨만 생각하세요. 임산부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을 텐데 언니가 돼서 아직 연락도 못 해줬네요. 제가 조만간 연락할 테니 시간 비워놔달라고 전해주세요. 역시 우리 자기 정말 마음도 넓고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줄 몰랐는데.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여자 하나는 진짜 잘 만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배려심까지 깊으면 어쩌자고요. 나 또 반해버린 듯. 자기야, 우리 상황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지혜가 아직 어려서 철도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겠지만 애 낳고 키우면서 살다 보면 자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은인 같은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우리 자기 최고다 정말. 엄마,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민 충분히 이런 결정 내릴 사람이니까 믿기만 해도 된다니까. 어때? 내 말 맞지? 이놈 자식아 분위기 파악 좀 해. 지금이 그렇게 주책 부릴 때냐? 진지한 얘기가 오가는데 촐싹맞게 산통을 깨긴 왜 깨?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일은 어떻게 하나 몰랑. 아니에요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한 거 분위기가 계속 무거워서 어떡하나 싶었는데. 동균이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 해주니 오히려 좋은걸요? 저런 말들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요. 혹시 그럼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걸까요? 제가 시간 여유가 있는 날이었으면 더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서 교육하던 중이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 잠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 그거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니까 내가 동균이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신혼집 마련했다면서? 얼마나 집이 좋았으면 나한테 얘기 전달했다고 말하면서도 나랑 지 동생 미워 죽겠다고 서럽게 펑펑 울어대더라고. 그래서 사진 좀 보여달라 했더니 참 신혼부부가 살기 좋겠다구나. 아예 어쩜 보는 눈이 우리랑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이래서 이만큼 성공한 사람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니까. 안목부터가 다른 거지. 그렇게 말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님, 하실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말을 돌리세요? 횡설수설 그만하시고 속 시원하게 빨리 말해주세요. 저 얼른 다시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네가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겠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라. 있잖니. 네가 동균이랑 살려고 마련한 신혼집 그거 우리 지혜가 들어가서 살게 하면 어떨까? 성미 너도 알다시피 똑같은 놈을 애기 아빠라고 데려왔는데 애들한테 돈이 어디 있겠니? 그렇다고 그쪽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제대로 된 집 해줄 여유도 없고 등 따시게 누워서 지낼 수 있는 집이라도 있어야 애들이 편할 거 아니냐? 결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너희는 아직 기회도 많고 어차피 결혼을 미룬 김에 집도 지혜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아니다. 양보라고 하긴 좀 그럴 테니까 그래 선물. 언니가 신우한테 통 크게 집을 결혼 선물로 해주는 게 어떠니?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집부터 구해서 비워놓느니 진짜 부부가 된 애들한테 선물로 주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혼식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발품 팔아가면서 예약한 식장에 쓰드메까지 아가씨가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니 이젠 집까지 주라뇨. 그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신 거예요. 아니 성미야,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도 아니야.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지혜 보고 동생이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 좋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서 지혜한테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하라고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화만 내면 어떡하니? 지금처럼 필요한 게 또 어디 있다고. 이왕 준비가 다 된 결혼 미룰 결정까지 한 김에 좀 더 양보해주면 안 될까? 나중에라도 네가 더 큰 소리 칠 명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너한테 더 고마움을 느끼면 느꼈지 배은망덕하게 고마움도 모르겠니? 솔직히 시까지 미뤘는데 이미 마련해놓은 집을 아깝게 계속 비워만 둘 거야?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서 살면 서로한테 좋지 뭘 그래. 너도 분명히 말했잖아. 우린 이제부터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이렇게 돕고 살아야지. 내가 지혜랑 최서방한테도 얘기 다 해놨으니 나중에 애들 상황 괜찮아지기만 하면 분명히 너한테 진심을 표현할 거야. 애들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정도 염치는 있는 애들이다. 막말로 성미 넌 이렇게 큰 쇼핑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여러 곳에 지점을 갖고 있는 대표님인데 네 돈이 꽤 많이 들어갈 때도 쿨하게 없던 돈인 셈 쳐도 되지 않니? 너희가 결혼할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식장이랑 집을 다시 구하면 되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말은 돼야 양보를 하든면든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건 억지 부리시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힘들게 노력해서 대표가 됐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이에요. 그런 돈들을 어떻게 없는 셈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한 집을 아가씨한테 선물로 주라니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더 이상 어머님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성미야,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니? 아직 얘기가 안 끝났잖아. 성미야, 이것도 결국엔 알겠다고 할 거지? 어? 나 그렇게 알고 애들한테 전달한다. 성미야? 잠시 후. 자기야, 아직도 화 많이 났어? 퇴근했는데도 얼굴 표정이 안 좋네. 그럼 내가 웃어? 자기는 어머님이 그 말 하실 거란 거 알고 있었어? 자기한테 뭘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도 집까지 선물로 주라 할 줄은 몰랐어. 엄마가 아까 그 말할 때 놀랬었는데 못 봤구나. 나도 당황했는데 자기도 그럴만하지. 근데 있잖아 자기야. 내가 엄마 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 어? 자기도 놀라고 당황스러웠다면서.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틀린 게 아니라니?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는 거야? 난 내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서도 미뤄졌는데 집까지 줘야 된다고? 내가 그러려고 무리해서 좋은 집 마련한 줄 알아? 결혼 얘기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 다 자기한테 맞춰주고 자기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했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식장부터 스드메 웨딩 촬영까지 열이면 열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비교하고 골랐던 거라고. 자기가 뭐라도 하나 나서서 준비한 게 있기라도 했어?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일에 지장이라도 줄까봐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도 다 알아본 것들이라고. 그걸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보상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젠 하다 집까지 주라고?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집까지 아가씨한테 줘버리면 우리가 결혼해서는 어디서 살려고. 그때 가서 나보고 다시 집 구해오란 소리야 지금? 자기야, 우린 엄마 집에서 함께 살면 되니까 걱정 마. 내가 설마 자기한테 집을 또 해오라 하겠어? 나도 그 정도 눈치와 염치는 있거든. 어차피 지혜도 결혼해서 나가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랑 엄마가 죽도 잘 맞고 앞으로 엄마랑 아빠는 나이 드실 텐데 두 분이서만 적적하게 살게 하는 것보단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 모두한테 좋지 뭘. 우리 자기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보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집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니까 그럼 이제 지혜한테 우리 신혼집 줘도 되는 거지? 아까부터 엄마가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나 그러라고 얘기한다. 자기야.
지금 내 머리 때린 거야? 아니, 말로 하면 되지. 갑자기 사람 머리는 왜 때려? 안 때리고 어떻게 참냐? 패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그만 신경 거슬려라.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니. 참 나도 그새 수준이 낮아졌나 보다. 그럼 이제 결정한 거야? 지혜한테 집 주기로? 야, 나 걱정 안 해. 너랑 결혼을 안 할 건데 뭔 걱정을 해. 보자 하니까 뭣도 없는 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정신 차려. 어디서 빈대마냥 온 식구들이 빌붙어서 빨대를 꽂아대. 어차피 네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귀여운 맛에 데리고 살아주려 했더니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 식구들까지 버스 태우려고 있네. 이래서 거지 근성들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밖에서 보면 찍소리도 못할 것들이 내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저기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말 다 했어? 아무 준비가 안 됐어도 상관없다고 자기만 믿으라 할 땐 언제고 이번에 지혜 때문에 좀 부탁했더니 이렇게 돌변하더니 자기 혹시 이중인격이야? 지킬인 하이드 뭐 그런 건가? 나 지금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당황스럽다고.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이게 어딜 봐서 조그마한 부탁이냐? 딱 봐도 나 하나 앞세워서 팔자 고치려는 심산인데 안 그래? 막말로 내가 너랑 아무 사이가 아니었대도 일을 이딴 식으로 해결했겠냐? 그것들을 니네 부모님 집에 들이든 시댁에 얹혀 살게 하든 했겠지. 야, 뻔뻔함도 정도껏이어야 귀엽게 봐주는 거야. 알겠니? 이 마마보이 새끼야. 엄마 뒤에 숨어서 머리 굴리면 내가 모를 줄 아니? 평생 니네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나 처먹으면서 그렇게 살아. 애먼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이 시간부로 너랑 나 끝이야. 네 엔드라고 새끼야. 알아들어? 결혼 준비로 들었던 돈 전부를 위약금으로 날린데도 식장이고 뭐고 다 취소해버릴 테니까 네 동생 결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저기요.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지혜 사돈 어른들한테도 우리만 믿으라고 큰소리 다 쳐놨는데 갑자기 취소하겠다면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 뱃속에 있는 우리 조카가 자라고 있어. 지혜 생각 안 할 거야. 내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동생 같은 애였잖아. 그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더니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니? 지혜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중에 지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냐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던데 지금 잘해주면 평생을 기억할 텐데 그거 하나 못해줘. 자기 이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내가 살다 네 동생한테 애 생긴 게 내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다. 그거야 니들 사정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말했지? 애먼 나까지 끼지 말라고. 그러게 누가 남자에 미쳐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스스로 발등 찍으래? 너야 나처럼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지 주제도 모르고 깝쳐댔지만 들어보니 애 아빠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한심하게 살던 놈이라며. 그 둘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사고 친 걸 왜 내가 수습을 하고 있어야 되니? 그리고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그렇게 네 동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새끼야. 지금 당장 지갑 꺼내서 내 카드 내놔. 그 카드 앞으로 고작 10몇만 원짜리 핸드폰 요금까지 자동 결제 처리해놨지? 나만 믿고 친구들이건 뭐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선물 공세해. 비싼 식당에서도 골든벨 울리고 다녔었는데 어떡하냐? 내 덕에 편하게 살던 삶은 이제 끝났어. 사람들한테서도 빠이빠이 당하겠네. 원래 사람이란 게 처음부터 안 그러면 상관없는데 돈을 막 쓰다가 갑자기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 다 떠나기 마련이거든? 조카 생각하기 전에 네 앞날을 어떻게 살지부터 고민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간 너도 사돈 집에 얹혀 살게 생겼는데 안 그래? 네 차 마냥 끌고 다녔던 이 차에서도 좋은 말 할 때 내려라. 단 한시도 너 같은 거지 새끼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으니까 입 닥치고 꺼지라고 당장. 그 후에 저는 위약금을 물면서 식장을 비롯해 그동안 예약해놨던 걸 다 취소해버렸고 결국 그 거지 새끼들은 식도 올리지 못한 채 배가 불러 혼인신고만 했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듣자마자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두 분 다 절실한 기독교신데 기도가 부족해 이런 애군이 저에게 왔다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기까지. 아무튼 다시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그것들 근황 얘기로 돌아가자면 딸이 시댁에 얹혀 사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겠다면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하더니
그렇게 끼고 살기 바빴던 아들한테 사위가 불편해한다며 나가 살라고 했다네요.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어디서 살겠어요? 2.5평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꼴이란 참 우습네요. 물론 고시원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뒤에 숨어서 편하게 살려 했던 사람이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한순간에 자기 현실을 직시했다는 게 너무 한심해서 하는 말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사람이 아무리 내 사람이라도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면 안 된다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항상 변함없이 베품에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참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돈을 날리고서야 깨달았네요. 뱃속에 있던 아기한테는 내심 고마운 마음이 참 큽니다. 단단히 코끼일 뻔한 제 인생을 구해줬으니까요. 그 아이가 그런 집안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설마 아이한테까지 그러진 않겠죠? 저는 파운 이슈를 수습하고 나서 지금 새로운 대형 쇼핑몰에 입점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이 될 뻔한 집과 가까워서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제 사람인 직원들과 가족들만을 위해 열심히 매장을 키우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저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